어떻게 보면 이제 사생활의 문제가 됐고 프라이버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조동현 서경대 교수 네.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됐다가 이제 자진 사퇴를 한 상황인데 네. 그 여진이 그렇죠.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예. 1차로는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네. 경찰에 고발을 했어요. 네. 네. 성폭행범을 밝혀서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네. 본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있고 그 증거도 갖고 있다. 예, 예. 또 자녀한테도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네, 그런 공개에 내용들에 대한- 대해서 예, 예, 공개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범죄 행위가 이렇게 벌어졌는데 명백하게 이걸 경찰이 왜 수사를 않느냐. 네. 검찰이든. 그래갖고 지금 고소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좀, 저는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예. 저는 그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고 또 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계속 무슨 문제를 제기하고, 해야 되나에 대해서 저는 사실 굉장히 반대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달라지냐면 피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측에서 이 사건을 규정을 하고 증거가 있다라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가세현을 그렇게 뭐 찬성하지 않지만 가세현이 지금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논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군대 내에서 벌어진 일들이 얼마나 지금 극악한 성폭력 또 성추행이 있어 왔습니까?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부사관들도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그냥 한 개인이 의도에 따라서 고발하고 안 고발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공공적인 사건이다라고 주장하는 가세현 측의 주장을 제가 반박할 논리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조동현 씨도 폐쇄적인 군인 문화 때문에 그런 성폭행을 당하고도 신고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조동현 교수뿐만 아니라 네. 다른 가능성들도 얼마든지 지금 있다고 봐야 하고 그런 그렇죠. 사실들이 은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누가 가해자냐? 지금 뭐 그걸 놓고 군부 내에 뭐 고위층이다 아니면 밖에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고 예. 그런데 왜 또 이 조동현 교수가 되게 무슨 이혼을 하고 하는 경우는 위자료를 남자 측에서 되게 많이 내는데 물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동현 교수가 위자료를 1억이나 그렇죠. 전 남편이죠. 예. 전 남편 쪽한테 주었단 말이에요. 1억의 위자료를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거. 많아야 한 5천만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변호사 측이 지금 문제를 제기한 이것이 성폭력 군대 내에서의 성폭력이다라고 규정한 순간부터 사실상 좀 이 조동현 씨 측에서 잘못 선택한 방법이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부터 다시 의혹이 이제 제기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 저는 이것이 거론되는 게 제가 참 마음이 좀 안 좋지만 따져보자고요. 군대 내에서의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판사가 만약에 이게 이혼 사유의 어떤 상황들의 하나의 상황이었다면 판사가 이것을 불리하게 지금 이 그러니까 그 피고 측에 불리하게 지금 작용할 사항은 절대 아니거든요. 도리어 감안 사안이 되지. 그렇다면 도리어 이 남편 측에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불가항력이었고 이게 피해자다라고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뭐 들리는 것에 의하면 결과는 1억을 뭐 이 위자료로 줬다는 거예요. 이건 법원이 지금 조동현 씨 측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혼의 어떤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게 아니냐.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이혼 사유들이 중첩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법원에 호소를 했다면 이 정상에 대해서 호소를 했다면 이런 액수의 위자료를
이 실제로 그렇게 부과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것도 좀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지 않겠냐. 지금 불륜이냐 아니면 성폭행이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예, 예. 우선 그 전 남편 헤어진 남편이 육사 1년 선배 아닙니까? 그분도 지금 군인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조동현 교수가 당신은 이제 같은 현역인데 남편을 아프간에 파병하도록 그렇게 자꾸 권유해갖고 아프간에 파병까지 돼 있었다면서요. 그렇게 떨어져서 한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도 양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이제 가세현 같은 쪽에서는 뭐 우리가 가세현의 강용석 변호사를 옹호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만 또 민주당에서 또 고발까지 해놓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고발이 사실관계에 의한 뭐 명예훼손이겠죠. 왜냐하면 허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고발을 한 상황에서 고발을 당한 가세현 측이 생각해낸 게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면 사실 여부를 따져보자라고 하면서 대의를 명분으로 지금 고발을 한 겁니다. 그 이 성명불상의 성폭행범에 대해서 이 상황이 맞아 가세현을 아무리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사실 이 상황에서 의혹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의혹이 계속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어쨌든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동현 씨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생활이 됐는데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러니까 6일이죠. 조동현 씨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재직하고 있는 교사가 잠못 이루게 하는 졸업생 제이야기, 제이가 이제 조동현을 약칭으로 한 얘기겠죠. 그런 얘기를 SNS에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논란을 또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산 모 고등학교입니다. 그 교사가 직접 페이북에 글을 썼어요. 그런데 아주 구구절절히 묘사가 생생하게 돼 있습니다. 예, 저도 읽어봤는데, 그렇죠. 야, 좀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동현 씨가 여학생일 때 이 학교에 왔을 때 어떤 표정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또 그 집안의 역경을 딛는 어떤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선생이 그 학생에 대해서 주의 깊게 바라보고 애정을 갖지 않았으면 이 정도의 어떤 묘사가 생생하게 이루어질까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이 시점이 맞지 않는다. 즉, 이 교사라는 사람이 지금 부임을 한 게 2007년이고, 졸업을 조동현 씨가 졸업한 게 2000년이니까 7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뒤에 부임을 한 그렇죠. 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 조동현 씨를 절대 보지 못했고,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다시 문제 제기를 했더니 이 교사가 하는 말이, 동료 교사로부터 들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면, 자기소개서는 아닙니다만, 왜 자기소개서라고 비춰봤을 때 이건 거짓말을 한 거죠. 왜? 인용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누구누구한테 들었다. 근데 이 들은 바에 따르면 이런 사람이 있더라. 나는 이 학교에 부임하면서 그 여학생에 대해서 들은 교사들의 증언이 너무 생생했다. 이렇게 표현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 한번 보시면 정말 아주 생생해요. 뭐 작은 체구이고 어려운 형편이었다. 인성 교우관계 흠잡을 데 없었다. 자기가 본고 자기가 겪은 것으로 이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명문대학에 진학하려고 했는데 은사가 육사를 가라. 가정도 어렵고 뭐 이렇게 학비 문제 이런 것들을 해서 육사를 갔다. 뭐 아주 생생하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조동현 씨가 전설이었나 봅니다. 7년 동안이나 아주 학교에서 계속 회자되고 해서 교사가 이 교사가 귀에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안 믿어지고요. 저는 이게 상당히 뭐랄까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지막 문장이 그냥 이렇게 감동적으로 나는 그 학생에 대해서 정말 기억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전 그 어느 때보다
이전 모르겠고요. 더욱더 조동현을 지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린이 그러면 교사들 집단을 얘기하는 건지 학교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 교사가 속속해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의 어떤 커뮤니티인지 뭐 근데 지지한다? 지지한다는 건 정치인들한테 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를 짜놓고 지지한다 무슨 정치 응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이 사람이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조동현 씨 개인에 대해서 뒤에 뭐 부임을 했더라도 좀 측은지심이랄까 또 종정심 여러 가지로 그냥 그렇죠. 자진해서 쓸 수도 있는데 예. 최근에 민주당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든가 송영길한테 비판이 쏟아지니까 조동현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드러내서 일종의 뭐 감성팔이를 한다 할까 동정심을 유도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도 혹시 그런 교사한테 누군가가 좀 작용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지금 의구심이 일고 있는 예,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관계를 저희가 뭐 취재를 한다거나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추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씁쓸함이 남게 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동현 구하기 뭐 작전인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씁쓸합니다. 네. 뭐 개인사가 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도 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있다면야 뭐 계속 그 문제를 논란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개인사가 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는 것도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자꾸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것은 민주당한테도 조동현 씨한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가볍게 하나 다뤄볼게. 허경영 국가혁명당 지금 후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대위에 네네. 대선 후보로. 그런데 허경영 씨의 지지율이 거의 지금 4%뭐 이렇게 육박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이러다가 허경영 씨가 진짜 TV 토론에 정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지금 현재 4명으로 되게 나오는 걸로 그렇죠. 확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허경영 씨가 나와갖고 5명 토론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TV 토론에 나오려면 조건이 어떤 겁니까?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원을 5인 이상 가진 정당이고요. 두 번째는 직전 대선 득표율 또는 총선 정당 득표율이 3% 이상의 정당 후보자. 그다음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중 한 가지를 충족한 후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 양당은 무조건이죠. 왜냐면 뭐 이 두 가지에 다 속해 있죠. 5인 이상의 직전 대선 득표율이 3% 이상이니까. 여기에 지금 정의당은 들어가죠. 왜냐하면 3% 이상이고 그렇죠. 3% 이상이니까요. 득표율이. 그다음에 안철수 국민의당도 역시 들어갑니다. 그 문제는 국가혁명당이 마지막 여건, 즉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지금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여론조사 동향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인용되는 리얼미터라든지 갤럽이라든지 여론조사 공정, 안앤서치 여기는 아예 묻질 않아요. 조사를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그렇죠. 이렇게 묻질 않고 또 갤럽은 주관식이기 때문에 아예 대답을 허경영하고 부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여론조사, 즉 허경영을 일부러 집어넣고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4.4%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24일이죠. 지난달. 네. 거기는 아시아 리서치 앤 컨설팅. 예. 4.7%가 나왔고. 0.3%포인트. 그리고 지난달 27, 28일. 네. 폴리뉴스하고 한길 리서치에서는 3.3. 그리고 이달 3, 4일 조사한 뉴데일리 시사경남. 여기에서는 4.4. 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심상정, 안철수보다도 더 높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타난 거죠. 그런데 결국은 네. 여론조사가 되어야 네. 이 토론에 나오든가 말든가 할 텐데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안 해주면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선거 기간 개시일이 2월 15일이거든요. 그럼 2월 15일 이전에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여론조사 평균이 5% 이상이 돼야 되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만약에 허경영 후보를 집어넣지 않고 계속 그 이렇게 제외해서 여론조사를 만약 그때까지 한다 그러면 평균 5%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관위가 이걸 넣어라 마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그 스스로 판단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 허경영 후보를 넣은 여론조사들 있지 않습니까? 폴리뉴스나 혹은 뭐 뉴데일리나 여기서 한 10% 가까이 막 육박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 다른 좀 거대 여론조사라든 기관이라든가 그렇죠. 또 언론에서도 압박을 받죠. 압박을 언급을 계속하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이 붐 내지는 이 현상이 언제까지 어떻게 갈 건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TV 토론에 나오면은 공중부양을 하겠다. 또 자기 IQ가 430, 뭐 450,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언론에다가 엄청난 이 광고를 쏟아내고 있어요. 오늘 또 보니까 국가혁명당 이렇게 광고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코로나 생계 지원금으로 1인당 1억 원씩 자기가 대통령 되면 18세 이상 전원 지급하겠다. 다 돈 주겠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결혼하면은 3억 원 결혼수당 주고 연애수당도 주고 육아수당 뭐 어마어마합니다. 나 18세 미만으로 돌아가고 싶다.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축소해버리겠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들 전부 다 정신교육대에서 뭐 그 집어 쳐넣고 정신 개조를 하겠다. 이것도 있고요. 교도소 폐지하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 다 돈이 없잖아요. 이거 다 주려면. 그러니까 교도소를 폐지하는 대신 범죄인들한테 재산을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이 죄만큼의. 그래서 그걸로 100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최근에 보면은 계속 그 전화가 와요. AR에서. 홍보잖아, AR에서. 그리고 제가 사는 그 지하철 그 내려 보면은 국가혁명당 쪽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홍보 메시지를 주고 뭐 나눠주고 팸플릿 나눠주고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광고비도 주요 그 지면에다 하더라고요. 그거 어디서 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방송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하늘궁이라고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토지에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접견을 하면은 뭐 몇십만 원. 거기 뭐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 몇백만 원. 그런다고 그러네요. 그렇게 걷어들인다고. 특히 그렇게 여성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그러게요. 이게 종교 뭐 집단 비슷하다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건 사실 이건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허경영 씨가 수많은 어떤 혐의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갈취와 관련돼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성추행과 관련돼서도 있었고요. 또 그 사칭과 관련돼서 명예훼손도 있었고 그런 혐의들이 2009년도에 그런 그 시사 탐사 프로그램에서 방영이 됐는데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도 역시 또다시 하늘궁에 대한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경영 씨 같은 분이 이렇게 뉴스의 초점이랄까 뭐 뉴스를 받는다는 것 자체도 좀 우습기는 합니다만은 주요 언론에서까지도 대선 나온 지 아마 조선일보 같은데 이런 데서까지도 이렇게 박스 기사로 쓸 정도로 그렇죠. 그만큼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뭐 실망감 뭐 이런 것들이 희화화돼서 이 허경영 씨가 그렇다고 무슨 대선 후보감이야 이게 아니라 도리어 뭐 조롱하는 느낌 뭐 그런 현 정치에 대한 조롱 뭐 이런 그런 느낌으로 지지세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과거에 허경영이가 여러 주장들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야 했는데 그 이후에 주요 정당들이 너도 나도 액수는 다르지만 퍼주기. 허경영 비슷하게 퍼주기로 가고 있는 거
그런 것에 대한 조롱이랄까 네네. 비아냥 네. 이런 게 지금 허경영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씁쓸한 씁쓸합니다. 우리 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주소죠. 예.